예, 두 번째 도착한 역은 IPO입니다. Initial Public Offerings. 기업 공개죠. 기업 공개인데요. 굉장한 돈을 빨아들였던 흥행에 성공한 두산 로보틱스가 드디어 내일 상장인데 근데 로봇주는 오늘 재미없었습니다. 그죠? 그렇죠. 이게 이제 연휴 전에도 이미 좀 시세가 분출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증시도 워낙 안 좋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 상승 종목 수가 코스피 코스닥 합해서 250 종목이 될까 말까 했었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좀 수급적인 부분이 좀 뒷받침이 되기는 좀 쉽지 않은 장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내일 IPO일 때는 아마 좀 수급적인 쏠림이 나오고 두산 로보틱스 자체가 이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로봇주들도 좀 같이 꿈틀거릴 확률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봇주 같은 경우는 사실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인 좀 관심은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출산율 부분도 있고 임금 상승률에 대한 이제 이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노동력 부분에서의 로봇 대체화는 계속적으로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장들이 왜 자꾸 자동화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로봇주를 보실 때 조금 단점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 감속기 같은 경우 사실 일본 지역이 월등하게 뛰어난 상황이고 기술력 부분에서 사실 글로벌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시총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3조도 넘어가고 하지만 사실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떨어놓고 봤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의 그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절대적으로 사실 밸류랑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고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밸류적인 부분에서의 좀 괴리감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반드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뭐 중장기로 봤을 때는 전 로봇은 앞으로 산업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은 뭐 기정사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은 계속적으로 가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두산 로보틱스는 뭐 이 글로벌리 5위인가 그죠? 그렇죠. 협동 로봇. 하니까 글로벌 영향력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내일 상장하면서 과연 얼마나 올라줄 수 있을까? 400% 도전. 뭐 아직 그 터치한 기업이 없으니까 상장하는 기업은 다 도전이죠, 그죠? 맞습니다. 근데 400%를 올리니까 소위 따따상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도 상장 심사를 통과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기관 청약하고 11월 한 중순쯤 코스피 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는 2차전지에 훈풍을 줄 수 있을까 이게 관심이잖아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좀 2차전지 쪽이 정말 핫한 그런 시점일 때는 당연히 좀 추가적인 트리거가 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쪽이 좀 강하게 조정을 나타나고 있고 사실상 상승했을 때 좀 외면했었던 부정적인 요인들이 지금 다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탄산리튬 이런 원자재 가격 하향화에 따른 판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 사실상 보조금에 대한 문제들이 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 성장률 자체도 계속적으로 퍼센테이지가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시간적인 흐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게다가 미국 쪽에서도 지금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공화당 쪽으로 기울게 되면은 뭐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친환경 쪽은 사실상 좀 탄력도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뭐 지금 전기차가 추가적으로 많이 확장이 되기 위해서는 뭐 충전 인프라라든지 그런 기타 부분들도 다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정책적인 걸림돌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시기 자체는 조금 더 지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이제 에코프로 그룹의 이 그 연결 실적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쪽이 상장을 하게 되면 실적이 더블 카운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이벤트도 충분히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근데 사실상 뭐 올해 가장 또 큰 최대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은 월등히 있는 상황이고 회사 자체도 뭐 성장성이 지금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기업이고 실적도 잘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관심도는 상당히 좀 커지지 않을까. 근데 이 기업의 상장으로 인해서 지금 조금씩 눌리고 있는 2차 전지가 전부 다 투심이 회복이 될지는 조금은 이런 청약적인 흐름이나 얼마나 이런 금액들이 모이는지는 한번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에코프로는 오늘 82만 4천 원까지 밀렸는데요. 지난번에 아까 차트도 보여주셨는데 7월 26일 날 장중에 153만 9천 원. 이게 윗거를 길게 다는 거는 저는 이게 자르는 게 좋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꼬리라고도 하고 그림자라고도 하고 어떤 수염이라고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수염이나 머리털 키 잴 때
재지 않잖아요. 아,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위아래 꼬리들은 좀 자르고 그죠? 그러니까 150, 160만 원 갔었던 거 자꾸 기억하면 안 되고 그 몸통으로만 보면 그죠? 네네네. 한 130 몇만 원이더라. 135만 원 뭐 이렇게 네네네. 130만 원대 이렇게 가치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트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아, 네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뿐만 아니라 서울보증보험이 대여급이고 또 하반기에 IPO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네요. 일정 좀 체크해 주시고요. 네. 저는 이렇게 IPO 많이 하게 되면 자금을 빨아 들어가서 시장이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이제 IPO를 많이 하게 되면 그 또 기대가 되는 쪽이 많으면 당연히 자금이 좀 일부 묶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수금도 조금 줄어드는 효과도 있고 매수도 단기적으로 좀 동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IPO 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 그 이제 검색을 한번 IPO 이제 상장으로 이제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38 커뮤니케이션 같은 이런 그 홈페이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일정을 보시면 쫙 나오기 때문에 네. 그거를 확인을 해보시는 게 제가 일일이 좀 언급드리는 것보다는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언급을 안 하신 제가 해야죠. 네네. 네. 서울보증보험이 10월 곧 청약 일정인데요. 10월 25, 26. 우리가 또 알만한 게 별로 유진 테크놀로지, 뭐 큐로셀, BI 매트릭스. 당연히 뭐 신규주니까 모르는 게 당연한데요. 그죠? 어쨌든 간에 일정들이 10월부터 11월, 10월에만 해도 엄청나게 지금 많은 흐름들입니다. 그죠? 어쨌든 대여급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스에다가 서울보증보험 이런 것들이 이제 대여급이고요. 반도체 쪽이 많네요.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쪽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제 기업 공개하는 게 시장에 부담이 된다는 말씀도 좀 드렸고 쭉 팼는데 당장 내일도 문제예요. 그죠? 그렇죠. 오늘 급락이 나온 게 과연 내일은 멈춰줄 것이냐, 내일 반등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한 번 더 밀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전략은요. 사실상 뭐 지금 단기간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섣부르게 매수로 대응을 하시기에는 사실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다음 주에 CPI도 우리가 봐야 되고 졸지가 일단 좋게 나왔기 때문에 CPI 기조도 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45일 동안 유예가 되긴 했지만 이게 정체적으로 또 어떻게 확장이 되면서 이게 신용등급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산안. 네, 예산안 관련된 예. 이슈로 인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사실상 이렇게까지 공화당과 민주당이 격하게 격돌을 한 사례가 저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좀 이런 신용등급까지도 사실 추후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지금 은연중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도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계획적으로 이제 이 지수 밴드별로 분할 매수 계획을 세우시되 지금은 일단은 지수가 계속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번 멈추고 이제 약간의 조금 횡보를 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기, 그러니까 매수로 어느 정도 이제 지수 자체가 받쳐지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했을 때부터 계획적인 지수 밴드에 대한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가져오셨나요? 네, 일단은 저는 일단은 2,350까지 1차적으로 일단 하방이 지지가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2,350이 깨지게 됐을 때는 이제 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해당 부분이 깨지기 시작하면 이제 2,200대로 들어갈 확률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때부터는 이제 이 하단 자체가 정확하게 지지가 나오고 반등해서 상승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 나머지 현금성 자산을 모두 다 조금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밴드로 나눈다면 정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은 좀 큰 방향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400 밑에서 2,350까지 네. 보유하고 있던 현금의 한 절반 정도를 네. 매수한다. 근데 거기서부터 다시 확 턴하고 올라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현금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네, 현금을 갖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변수가 나왔을 때 대응을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전부 다 이제 쓰시려고 막 애쓰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분할로 살 수 있는 돈은 항상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예, 어려운 장인데요. 지수대별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과 함께 반도체 그리고 기업 공개 관련된 얘기, 시장 전략까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